안녕하세요. 티키타카 심장TV 서울하트내과 박희영 원장입니다. 오늘은 폐결절과 폐암에 대해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과거 폐암이라고 하면 예후가 아주 나쁜 암, 죽는 병, 이런 인식이 강했지만 사실 병기라든지 종류 등에 따라서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폐 전문의이신 보라매병원 호흡기내과 허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폐암 그리고 폐결절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라매병원 호흡기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허은영이라고 합니다. 폐암하면 흡연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데 종류를 이제 막론하고 담배가 폐암에 아주 강력하고 대표적인 위험인자라는 거를 사실 다들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폐암이 흡연자에게만 생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누가 언제부터 검사를 받아봐야 하는지 한번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폐암에서 검진이 증명된 거는 2011년에 흡연자한테서 처음으로 폐암 검진에 대해서 저선양 PET를 찍는 연구가 나왔는데 그때 이제 흡연자에서 사망률을 줄일 수 있다는 게 보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우리나라에서도 2019년부터 30감년 이상의 흡연력이 있는 사람들 중에서 54세에서 74세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2년에 한 번씩 저선양 PET 검사를 국가암 검진 사업으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흡연자라면 국가에서 2년 주기로 하는 검진 이외에 1년에 한 번씩 하는 검사를 추천합니다. 비흡연자에서는 현재 폐암 검진이 추천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비흡연자는 폐암의 위험이 절대적으로 낮기 때문에 검진으로 인해서 위양성 아니면 불필요한 추가 검사, 방사선 노출 등의 위해가 잠재적 이득보다 클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점차 비흡연자 폐암이 늘어나면서 비흡연자 중에서 폐암의 가족력이 있거나 간접 흡연에 노출되거나 직업적으로 노출이 있는 그런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 활발하게 시행되고는 있습니다. 혹시라도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구분을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을 수 있으니까 한번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데요. 예를 들면 제가 2주 전부터 금연을 했다면 나는 이제 흡연자인가 비흡연자인가 이런 거를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일반적으로 비흡연자라고 하면은 평생 동안 담배를 핀 게 100개 피 이하, 저희가 비흡연자로 간주를 합니다. 흡연자인 경우에도 이제 금연을 한 지가 15년 이상이 됐다. 그러면 폐암 검진 프로그램에서 이제 빠지게 되는데 그만큼 이제 폐암의 위험도가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교수님께서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는 특히 이제 비교적 젊은 연령층부터 건강검진을 워낙 많이 받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우연히 뭐가 발견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아까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굳이 이제 몰라도 될 것들까지 알게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어떨 때는 보면은 이제 너무 초기에 발견되면서 이 병변의 성격이 불분명해 보이는 경우도 좀 있고 추적 검사를 하다가 약간 이제 그림자가 짙어지거나 크기가 조금 커지면 이제 조직 검사라고 진단되는 경우들도 꽤 있는데요. 검진 시에 발견된 우리가 폐결절이라고 하죠. 폐의 병변들 어떤 경우에 조금 더 경각심을 갖고 지켜봐야 될까요? 사실 처음부터 결절의 크기가 크고 모양이 악성을 시사하는 경우에는 바로 진단을 위한 검사로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켜보기보다는. 그렇지만 이제 우연히 발견된 폐결절에서 한 번만 검사를 가지고 이게 악성인지 양성인지 여부를 판단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환자입니다. 환자가 가지고 있는 그런 폐암 발생의 위험도, 나이가 많다든지 담배를 많이 피셨다든지 가족력이 있다든지 그래서 그런 위험인자 정도가 제일 중요합니다. 폐암 발생의 고위험군에서는 1cm도 되지 않는 작은 덩어리라고 하더라도 이게 악성이 아니다, 폐암이 아니다라는 것이 최종적으로 확인될 때까지 주의 깊게 관찰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폐에 의심이 되는 혹이나 이제 결절, 이제 덩어리 같은 게 있다고 조직 검사를 한다고 하면은 보통 이제 어떤 식으로 하게 되는지 또 조심해야 될 거나 또 있을 수 있는 합병증 같은 부분들은 어떤 건지를 많이 궁금해 하시는데요. 혹의 위치에 따라서 조직 검사 방법이 이제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폐의 가장자리에 혹이 있는 경우에는 CT를 보면서 환자 피부 바깥쪽에서 접근을 하는 방법으로 조직을 얻게 됩니다. 그렇지만 혹이 기관지 안에 있다든지 기관지 주위에 붙어 있다 이런 경우에는 기관지 내시경 같은 검사를 통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최근에는 로봇 기관지 내시경이나 아니면 내비게이션 초음파 내시경 이런 기술이 많이 발달해서 폐 가장자리에 있는 결절도 기관지 내시경을 통해서 검사하는 경우가 늘고 있긴 합니다. 조직 검사할 때 가장 많이 생기는 합병증으로는 이제 공기가 새는 기흉이나 출혈이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합병증이 발생하더라도 하루 이틀 지나면 저절로 호전됩니다. 검사할 때 시술자 요구에
연구에 따라서 호흡 조절을 잘하면 조직 검사 시에 합병증을 좀 줄일 수 있고 검사의 정확도도 높일 수 있습니다. 또 기관지 내시경을 시행한 경우에는 드물게 시술하고 나서 폐렴이 발생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그럼 이제 진단이 되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맞아서 수술이 가능하다. 그러면 이제 일단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은데 누가 수술을 받을 수 있게 되나요? 폐암이 진단이 되고 이제 저희가 병기를 검사를 해서 확인을 하는데 1기 내지 2기의 초기 병기 폐암은 수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폐암 수술은 기본적으로 덩어리가 있는 폐의 옆이라고 하는 그 부분을 한꺼번에 이제 자르는 절제술을 시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 폐는 3개의 옆으로 되어 있고 왼쪽 폐는 2개의 옆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 뭐 오른쪽 폐의 3분의 1, 왼쪽 폐의 2분의 1 이렇게 잘라내게 됩니다. 그렇지만 최근에는 폐 가장자리에 2cm 이내거나 아니면 간유리 음영 결절이라 그래가지고 전이 위험이 낮고 예후가 좋은 경우에는 폐 기능이 조금 떨어진다든지 나이가 많으시다든지 그런 경우 그렇게 폐 옆을 절제하는 것보다 대신 조금 더 작게 절제하는 수술을 하는 경우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술을 모두가 받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겠지만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수술이 좀 어려운 경우도 있을 텐데요. 아까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뭐 폐암 자체의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환자분이 가지고 계신 기저질환이나 폐 기능에 따라서 좀 다를 수는 있을 것 같고 수술이 어렵다면은 이제 어떤 치료 방법이 혹시 있을지랑 그런 경우에 치료에 대한 효과는 어느 정도 기대를 해볼 수 있을까요? 초기 폐암이라고 하더라도 전신 마취를 하고 일단 폐의 일부를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환자의 심폐 기능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를 견디기 어려운 내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들에서는 방사선 치료 기술도 많이 발달해서 요즘에는 정밀한 영상 유도하에 고선량을 그 종양한테 1번에서 5번에 걸쳐서 조사하는 방사선 치료를 주로 받게 됩니다. 장기적으로 보았을 때는 사실 방사선 치료보다는 수술을 하는 게 재발 등에서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되어 있지만 보통 수술이 어려운 컨디션 환자들에서는 부작용이나 합병증이 적은 방사선 치료로 85% 이상 폐암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습니다. 수술이 어렵다고 하는 경우에는 마치 이걸 시한부 선언 같이 환자분들이 받아들이시는 경우도 좀 있는데 실제로 병기가 많이 진행된 경우에 예후가 나쁜 것도 사실이기는 하고요. 하지만 최근에는 사실 약물 치료도 정말 다양하고 성적도 좋아지지 않았나요? 그래서 이제 암과 함께 살아간다고 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계실 정도인데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나요? 네, 사실 3기 이상 폐암 환자들에서는 완치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폐암의 그런 개별적 특성에 따라서 표적 치료제나 면역 항암요법 반응이 좋은 경우 장기간 병의 진행 없이 건강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항체 약물 접합제라는 또 새로운 종류의 신약이 승인이 되었고 표적 치료제도 좀 더 다양한 표적에 대한 약물이 나오고 있고 면역 항암요법도 다양해지고 있어서 앞으로 폐암의 치료 성적은 더욱 좋아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찌 보면은 그동안 그런 폐암의 치료법 발전에서 소외되어 있던 소세포 폐암도 최근에는 이제 신약이 나오고 있고 굉장히 그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소세포 폐암도 앞으로 성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수술을 받을 수 있었고 이제 수술을 받는다면 그 이후의 치료는 혹시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까요?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치료제도 사실 기존 항암제에 더해서 면역 항암제, 표적 치료제, 방사선, 중입자 치료 등 굉장히 다양한데 수술 후에 이제 어떤 치료들을 이제 고려해 볼 수 있는지 좀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술 후의 치료는 또 환자 개개인마다 수술 결과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아주 초기인 경우에는 수술만으로 이제 치료가 종료될 수 있고 수술 후에 새로운 임파선 전이가 발견되는 경우에는 재발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 후에 항암 치료를 일정 기간 시행할 수 있습니다. 또 막상 다 뗐더니 완전히 절제가 다 안 되고 암이 남은 경우에는 그 부위에 방사선 치료를 추가로 시행할 수도 있습니다. 수술 후에 하는 항암 치료는 기존에는 백금 기반 항암 화학 치료라고 해서 보통 말하는 항암 치료가 이제 기본이었는데 최근에는 표적 치료제와 면역 항암제와 같은 신약들이 일부 환자들에서 사용이 가능해졌습니다. 중입자 치료는 수술 후에 시행하는 건 아니고 초기 폐암의 경우 일반 방사선 치료를 시행하기에는 너무 암이 중앙에 위치해서 뭐 아니면 큰 혈관이나 큰 기관지 옆에 위치했다 그러면 방사선 치료 부작용 위험이 크거든요. 그런 환자들에서 이제 선택적으로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 그 근거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폐암의 진단부터 수술과 항암, 방사선 등 이제 치료를 하다 보면 환자분들이 이제 체중도 굉장히 많이 빠지고 체력적으로도 굉장히 힘들어 하시는 것들을 보게 되는데
이 여러 가지 치료의 합병증이나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혹은 보완을 할 수 있는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뭐 특별한 방법은 없고요. 일상생활을 그냥 지속하시면서 무리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체 활동도 하시고 골고루 식사를 잘 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암 치료는 병원을 믿고 따르시면 되고 그 외 음식이나 건강 보조 요법들은 암에 대해서 치료 효과가 있다고 증명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 중요한 것은 뭐 폐렴이나 독감, 코로나19 백신과 같은 예방 접종을 필수적으로 시행하는 것이 건강하게 암 치료를 받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대상포진의 경우는 이제 생백신이 있는데요. 그런 거는 피하셔야 하고 항암 치료 중인 환자분들은 백신의 종류와 접종 시기에 대해서는 담당 의사와 상의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환자분들이 이게 심장 질환도 그렇지만 특히 이제 암이라고 진단을 받게 되면은 정말 어디서 그런 정보들을 다 얻으시는지 막 쏟아져 나오는 그 어마어마한 양의 좋다고 하는 것들을 찾아서 이제 오시고 뭐 물어보시기도 하고 하는데 이런 거는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런 거는 절대 복용하지 마세요라고 말씀해 주실 만한 보조식품이나 보조요법 등이 혹시 있을까요? 저는 환자분들한테 암 치료 중에는 민간요법을 이제 사용하지 않도록 설명을 드립니다. 그래서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민간요법을 이제 항암하는 도중에 이제 병행해서 하다 보면 항암제 약효를 떨어뜨릴 수 있고 특히 간이나 콩팥 또는 면역 기능 등의 이제 심한 부작용이 생기면 오히려 항암 치료를 제대로 못 받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영양소를 그냥 골고루 섭취하고 개인 건강 상태에 맞춘 규칙적인 운동을 하면서 일상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폐질환을 가진 환자분들을 이제 접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인데 폐질환과 심장질환이 증상이 굉장히 비슷한 부분이 많이 있어서 운동 시에 숨이 차다거나 가슴이 좀 답답하다거나 혹은 이제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천식 등을 갖고 계신 환자분들도 아주 비슷하게 이제 말씀하신 경우가 있어서 굉장히 여러 가지를 이제 물어보고 진찰해보고 의심해보지 않으면 구분하기가 사실 좀 어려운 경우도 꽤 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그래서 증상으로만은 구분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고 심장이나 폐 복합적으로 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병력 청취가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환자의 직업이나 가족력 그리고 또 동반 질환들이 어떤 게 있으신지에 대해서 자세히 물어보면 좀 구분을 하는 데 도움을 많이 받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미 뭐 너무 잘 아시지만 이 폐암이나 만성폐쇄성 폐질환 같은 폐질환들 그리고 이런 폐질환들과 심장질환 간에는 서로가 서로에게 양방향으로 이제 상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두 질환은 흡연이라든지 고령, 당뇨, 고혈압, 비만과 같은 여러 가지 이제 공통된 위험 인자를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일 수도 있고요. 염증 반응이라든지 다양한 미세 환경적인 혹은 면역 반응과 같은 이제 생물학적인 어떤 상호작용들, 뭐 항암이나 방사선 치료와 연관된 독성 이런 것들이 영향을 준다고 이제 해석이 되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 진료를 보실 때 어떤 경우에 심장내과로 환자를 보내주게 되시는지 보통 이제 환자가 뭐 숨이 차다 이런 걸 호소하는 게 있으면 환자가 뭐 만성폐쇄성 폐질환이나 또 간질성 폐렴 같은 이제 만성 폐질환이 동반된 경우에 이에 대한 이제 치료를 하면서 증상이 좋아지는지 확인하고 그렇지만 이 폐 치료를 해도 증상이 호전이 뚜렷하지 않거나 폐질환 정도에 비해서 환자가 너무 호흡곤란 같은 게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 이제 함께 심장내과 진료를 받도록 권고를 합니다. 전에 이제 제가 연수를 잠깐 갔을 때 미국의 종양내과 교수님으로 계신 저희 이제 서울대 선배님이 계셔서 외래를 몇 번 참관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때 이제 진료를 보실 때 여러 과 스태프들하고 같이 의논을 하시면서 치료 방향도 같이 이제 결정을 하고 방법도 같이 결정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한 10년쯤 됐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심장학회의 종양내과와 함께하는 심장종양학 연구회라는 연구회가 생겼는데 그전에는 사실 어찌 보면은 굉장히 단순할 수도 있지만 항암제를 쓰다가 심장 독성을 가진 약을 쓰게 되면 이 누적 용량에 따라서 심부전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주기적으로 심장 초음파를 확인한다든지 항암제도 이제 누적 용량을 계산해서 쓴다든지 이렇게 했었는데 이 이후로는 이제 단순한 합병증 발생 외에도 심장 질환이랑 암종의 발생, 뭐 치료의 전 과정에 걸쳐서 생기는 여러 가지 질환들을 연구하고 또 논의를 해볼 수 있는 연구회가 생기고 이게 굉장히 좀 운영을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환자분들께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폐암의 다학제 진료 비율을 적정성 평가 지표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한 과가 이렇게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호흡기내과, 혈액종양내과, 흉부외과, 뭐 방사선 종양학과, 뭐
병리과 같은 이제 폐암 진료에 관여하는 모든 과의 의사들이 모여가지고 환자에게 가장 적절한 치료 방향에 대해서 논의하는 그런 다학제 진료가 굉장히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뭐 여태까지 굉장히 많은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를 했지만 무엇보다 가장 좋은 것은 질병의 예방과 또 조기 발견이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폐암 이렇게 예방하고 이렇게 조기에 찾아라 이렇게 권하신다면요? 사실 폐암의 예방은 가장 강력한 위험인자의 흡연을 차단하는 것입니다. 특히 청소년이나 청년층에서 흡연 시작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간접 흡연도 폐암 발생의 위험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공공장소나 가정 내에서 금연이 중요합니다. 또 라돈이나 성명과 같은 발암인자 노출을 관리하고 미세먼지도 장기적으로 폐암 발생의 위험인자이기 때문에 미세먼지가 심한 경우에 그런 노출을 최소화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균형 잡힌 영양소 섭취, 규칙적인 운동과 같은 전반적인 건강 증진 활동을 하시고 폐암 발생의 고위 연군, 특히 흡연력이 있는 적정 나이대에는 매년 저선약 흉부 CT를 시행하는 것이 조기 진단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에 이 성별을 떠나서 굉장히 어린 나이부터 흡연을 시작하는 경우를 자주 보게 되는데요. 흡연의 위험성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지 못하고 시작하는 청소년들도 많은 것 같아서 저 역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기 때문에 너무 걱정이 됩니다. 또한 이제 아이들은 어른들을 보고 많은 걸 배우기도 하고 따라하기도 하기 때문에 우리 어른들부터가 일단 금연을 실천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폐암, 무서운 병이지만 치료가 가능한 병이라는 내용에 대해서 오늘 허은영 교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모든 병이 그렇지만 예방과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함을 꼭 기억을 해주시고 아직도 담배와 함께하고 계신다면 오늘부로 금연을 꼭 시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교수님과 시청자,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